예, 자, 세 번째 시간 양명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부터 좀 중요한데 양명이 쉽지는 않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역할을 훨씬 강조해. 그래서 마음 밖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 사물도 없다. 원리, 도덕, 선과 악, 사물 전부 없다. 근데 이제 얘도 유교다 보니까 맹자 계승해서 성선설을 주장하긴 한다. 근데 사덕과 사단은 이미 마음 안에 본성적으로 내재되어 있고, 그거는 근데 이 실천을 통해서 양지를 실현하는 게 곧 인이예지이자 측은소서양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선설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실천 중심적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마음 안에 본체는 핵심이라고 했죠. 마음 안에 조그만 동그라미, 이게 이제 양지, 이게 이제 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마음의 본체는 성이다. 그것이 곧 양지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양지를 좀 볼까요? 오늘부터는. 자, 여기 보시면 돼요. 자, 맹자랑 주자는 양지를 그냥 성선설의 약간 그 증거로서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도덕 판단력까지만 얘기하는데, 양명학은 되게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이게 차이점이야.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같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일단 양지의 특징을 보시면요. 일단 양지가, 그리고 158번 보시면 지금 약간 참된, 그러니까 한자어로 양지로 출제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거를 한글로 풀어가지고 참된 알미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많아요. 진정한 암, 참된 암. 그래서 둘 다 알아두셔야 되고 무조건. 자, 양지의 특징. 일단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있어요. 이거는 끝이. 이거는 뭐 맹자랑 주자도 이렇게 얘기했지. 그 다음에 양지라고 하는 알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주자는 양지만으로는 부족을 해가지고 경물치지를 통해 가지고 알을 완성시켜 나간다고 했는데, 양지는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양지 자체로 그 완전해. 더 뭐 보탤 게 없어. 그냥 이거를 밝게 수양을 통해서 드러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보편적. 멍청한 인간이든 똑똑한 인간이든 성인군자든 누구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점이거든요. 도덕 판단력이에요. 옳고 그름을 자연스럽게 판단합니다. 자연스럽게 분별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혹은 의식적으로 추론하거나 그런 복잡한 논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저건 좀 아닌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저번에 아마 수능인가? 출제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게, 자, 이거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또 얘기해요. 양지는 그냥 알미지만 도덕 감정적인 요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약간 그 정약용 느낌 나는 느낌이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 또 양지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일 큰 특징이야. 이게 이제 특히 그래서 모의평가나 이런 데서도 핵심 키워드였는데, 양지는 천리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양명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참된 암, 양지 자체가 하늘의 이치다. 이런 식으로 되게 양지를 거창하게 얘기하잖아. 양지를 포장해 주잖아. 거창하게. 그러면 이게 양명하게, 알겠지? 주자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양지를 한자로 넓혀 나가다 이 뜻이에요. 치양지를 강조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양지를 갖고 있고 이거 자체로만으로 완전해요. 근데 인간이 나쁜 짓을 하는 이유는요, 나쁜 사리사욕이 내 양지, 이게 약간 구름이야. 구름으로 비유하고 이게 태양이야. 이거를 가리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사라지면은 다시 태양이 떠오르듯이 태양은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양지도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도 성선설의 관점인데 왜 인간이 나쁜 짓을 하지? 그거는 사욕이 양지를 가려서 그랬고, 그래서 수양을 통해서 치양지를 실현하면, 양지를 온전하게 실현하면은 다시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양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여기까지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자, 얘도 이제 수양론으로 갈게요. 자, 여기는 똑같아요. 예, 여기는 그 뭐지, 주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이거 하나가 추가됐죠. 이걸 해서 양지를 온전히 해서 성인군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음. 모든 사람이 다 양지를 온전히 밝혀서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주자의 유교적인 관점입니다. 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이제 여기죠. 주자가 그 대학이라고 하는 책, 동아시아사 공부원에도 아마 대학이라는 책 들어봤었는데, 주자가 말한 경물치지 이론을 비판하면서 이 경물치지라는 그 용어를 재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경물치지를 얘기하는데 이게 재해석으로 해요. 이건 이제 수능 동아시아사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한번 보자. 자, 다시 한번 저 복습 차원에서 보면 주자 경물치지 어떻게 얘기했죠? 얘는 약간 이론 공부처럼 얘기했죠. 내 마음 밖에 사물의 이치를
사물 자체는 내 마음 밖에 있는 거죠.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알을 왕성시켜라. 이게 경물치지죠. 얘는요, 그냥 양지 덕후잖아. 그래서 다 양지로 설명해요. 경물이라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사물의 이치 탐구는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인간 마음밖에 사물의 이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물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 생각, 의념, 이걸 이제 쉬운 말로 생각, 한자로는 의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바르게, 바를 정자, 바르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경물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59번에 보면은 양명학에 따르면 양지 자체는 완전히 선이에요. 이건 당연히 무조건 선이에요. 근데 이 양지를 담고 있는 마음이 외부 사물과 접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해가지고 외부 사물과 접했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사물 혹은 뭐 칼, 막 그 뭐냐 범죄도 총, 막 이런 것들 영화 이제 넷플릭스가 아니고 뭐 그 드라마에서 트리거 같은 데 총, 내 약간 마음이 총을 만났을 때 떠오르는 생각, 저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다. 이게 이제 트리거 드라마 보니까 나오던데 막 그런 의념, 생각,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요것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수용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런 그 총을 들고 내가 이걸 하지 않도록 내 의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게 경물이에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 공부가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치지는 이론적 학습 과정에 얽매임 없이 이제 이걸 아예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얽매임 없이 치지는 알을 넓히다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은 양지야, 알겠죠? 양지를 넓혀 옵혀서 온전히 하고 인간의 양지를 사물에 실현해서 자스미 아까 죠 인간의 마음 없이는 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인간의 마음을 인식하면 그제서야 사물의 이치가 생겨나.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애들이 양명학 공부할 때 제일 착각하는 게 사물의 이치는 무조건 없다가 아니야. 무조건 없다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 밖에 없는 거고 인간의 마음이 인식을 하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이게 생겨나는 거야. 이게 치지야. 그래서 양지를 사물에 실현 그러면 이게 생겨난다. 이게 치지야. 알겠죠? 그래서 자, 양명하게 경물치지란 내 마음의 생각을 바르게 하고 양지를 넓혀서 사물에 실현하는 것, 사물에 이렇게 실현하는 것, 이게 경물치지예요. 그래서 완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자, 경물치지라는 건 내 마음의 양지를 여기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양지가 천리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양명하게 키워드야. 주자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 천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내 마음속에 이미 천리가 있다 하면, 자, 선생님이 아까 조심해야 할 포인트, 요거를 요거에 실현하면은 그제서야 사물들이 이치를 얻게 된다. 애들이 제일 착각하는 부분, 그 오개념에 빠지는 부분. 양명학은 사물의 이치가 없다. 그게 아니야. 요거를 하면은, 이 과정을 거치면 그제서야 내 마음속에 사물에서 이치가 생겨나는 거 알겠죠? 예. 이게 조금 헷갈려요. 자, 그래서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 체크하면, 자, 마음이 요걸 인식하면 사물이 양지를 갖춘다? 사물이 양지를 갖추는 건 아니지, 얘들아. 사물이 양지를 갖추는 건 아니야. 잠깐만요. 쌤,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사물이 참된 알밀 갖추는 건 아니죠. 이치를 갖출 수는 있지만, 사물이 양지를 갖추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죠. 양지를 사물에 실현하면, 이건 말이 돼? 그러니까 사물이 양지를 가지는 건 안 되는데, 양지를 사물에 실현할 수 있어. 이거 혹시 말의 뉘앙스가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이거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 혹시 이해 안 되면 한번 다시 질문하시고, 그러면 사물이 이치를 갖춘다? 이건 맞는 말이야. 맞는 표현. 사물의 이치는 인간과 독립하여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까 맞아. 인간의 마음속에 있죠. 그러니까 X죠. 그래서 이 조금 헷갈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조심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자를 디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스하는 게 이제 암과 실천, 양지와 실천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주자는 조금 되게 할 게 많았는데, 외울 게 많았는데 세 가지 외웠어야 됐죠? 일단 함께 해야 돼. 근데 순서는 알미 먼저야. 근데 중요도는 실천이 더 중요해. 이렇게 세 가지를 무조건 외웠어야 되는데, 자, 얘는 간단합니다. 그냥, 자, 그러니까 약간 주자로 말하면은 지와 행이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은 해요. 그러니까 또
동그라미 두 개지만 너네 같이 가라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얘는 그냥 양명학은 지가 곧 행이고 행이 곧 지다 해가지고 약간 요런 느낌이야. 이 그림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지와 행을 나누지 않고 암과 실천, 즉 양지와 실천은 곧 본래 하나다라고 하는 지와 행은 합일 하나다. 오케이? 그러니까 구분을 거부해요. 그리고 당연히 같이 나가야 되죠. 하나니까 같이 나가야 되죠. 함께 수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알면 반드시 신자. 왜 지와 행은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봤을 때 이거 왜 백신하면 아직 시험에 출제 안 되는데 이거 어렵게 내면은 낼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주자는 이거 지와 행 가지고 엄청 깊이 내는데 양명은 그렇게 깊이 안 내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꼭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알은 실천의 시작이고 그러니까 둘이 하나야. 그러니까 지와 행이 이제 하나긴 한데 알은 실천의 시작이고 시작점 이렇게 그리고 실천을 통해서 알을 완성하는 거야. 알겠죠? 이게 이제 이거는 조금 선생님 봤을 때 올해 수능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어렵다고 하죠. 그러니까 알미 시작이고 실천은 완성이다. 그러니까 실천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게 실천을 내가 안 했다 하는 거는 암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완성시키는 건데 이거를 못했잖아. 우리가 그 달리기 완주를 못한 거잖아. 그러면 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이유는 사실 왕양명이 그 당시에 약간 사대부들, 선비들을 좀 비판하면서 한 말이야. 선비들이 도덕적인 거에 대해서 책 읽고 말만 짓거리면서 이거를 안 하는 그 당시에 그 세태를 비판하면서 얘기했거든요. 너네 실천을 안 하면 안다고 말하지 마. 실천을 안 하면 진정으로 아는 게 아니야. 가짜야. 약간 이거를 맥락으로 지행합의를 사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비들 비판하면서. 그러니까 그 점에서 알아두고 여기는 기본 개념이고 여기는 매우 심화 개념이고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명학 입장에서 알은 지는 행의 시작이고 혹은 구분해야겠죠. 행은 지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와도 지행합의 관점에서 이게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만약 지행합의를 실현하면 온전히 지행합의를 실현하면 지만 말해도 이미 실천이 거기에 들어있다. 왜냐면 지와 행은 하나니까. 이거를 실현한 자는 이게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조금 별표친 내용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볼게요. 자, 주자양명 이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자양명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 큰 틀에서 유교적 관점에서 이제 공통점 많은데 이제 세부적인 차이점만 조금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이점만 조금 보시면 아까도 양지 조금 헷갈리면 자 주자와 맹자의 양지는 이제 이것까지인데 얘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점이 얘들아. 이거는 공통점인데 그 외에 요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특히 제시문에는 이제 이거 갖고 키워드를 많이 내요. 양지는 천리다 하면은 이제 주로 이거 갖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그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성증리, 심증리 간단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그 주자 양명학에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애들이 많이 그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볼 때 많이 헷갈려 하는데 요거 양명학인데 성증리라고 얘기해가지고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그 제심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그게 이치다. 이거 양지, 이게 성, 이게 이 논리로 가면 지금 이 논리로 가면은 양명학이다. 알겠지?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돼요. 사실 성증리, 심증리 자체는 잘 안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아까 이제 경물치지 이게 중요하죠. 경물치지 이거 잘 구분하시고 어쨌든 치지 자체도 치지 이것도 조금 얘기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자그 주자의 치지 알의 완성 어쨌든 그리고 얘도 알을 실현해서 양지 사물의 양지를 실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물의 양지 어쨌든 요거 우리가 계속 양지 거리지만 양지 아까 쌤이 한글 뜻 뭐라 그랬어? 안 적어놨구나. 참된 알미지. 참된 마음의 본체, 본심 이거를 이제 하라는 점에서 어찌됐든 치지 자체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강조한다라는 거는 이제 맞는 말이죠. 이 알물.
자, 그 다음에 이건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국 성리학도 끝났고요. 이제 한국 성리학을 조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사실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주자까지 했으면 한국 성리학은 예, 사단 칠정론만 조금 보시면 되죠. 그리고 사단 칠정론은 사실 이거랑 유사하기 때문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쟁과 유사하기 때문에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봐야 되는데 이제 이황부터 볼게요. 자, 이황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조금 그냥 참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가겠습니다. 자, 유교의 흐름 어떻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 성리학까지 왔는데 조선 시대의 성리학자들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사람의 입장을 당연히 긍정하겠죠. 여기 다 강조하겠죠. 왜냐면 우리 대스승님이 얘기한 건데 당연히 이거 다 그냥 약간 따로 공부하지 말고 원 플러스 원으로 공부하세요. 자, 그다음 맹자 얘가 이제 대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제일 큰 아버지니까 이 사람의 사상들 쫙 다 외우겠죠. 긍정하겠죠. 특히 그래서 보시면은 이황 이이 문제인데 이런 내용들이 맹자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다분합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단 순자 내용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겠죠. 이 사상가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면 얘는 요것 때문에 성악설 때문에 그렇죠. 성악설 때문에 그러니까 순자 내용은 여기서는 패스하세요. 그 다음에 맹자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도가와 불교 사상까지 조금씩 엮어가지고 했던 대사상가 주자 이 사람의 이론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쵸? 이황과 이가 이기론, 심성론, 수양론 전부 다 이런 내용들 다 전부 다.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주자가 5개념을 얘기한 건 아닌데 제대로 해명을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발현이라고 할 때 리가 바란다, 기가 바란다, 발의 개념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자, 이제 이 한자어 때문에 이제 논쟁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주자가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일단 발하다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사단 칠정의 관계. 자, 이거를 이제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황이 등장을 합니다. 이황은 플라톤과 유사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원리가 더 중요하다. 이게 더 도덕적 우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 핵심 1번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맹자 당연히 빠돌이 성리학 양명학은 아니겠죠? 쌤이 아까 양명학은 패스했죠? 성리학 주자 내용 빠돌이 이까지는 다 해당되는 겁니다. 심지어 모두 다 수양법까지 다 전부 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수능에서 나온 건데 이황 문제예요. 이게 근데 한국 사상가냐 중국 사상가냐 문두에서 힌트를 안 주면 누군지 찾기 어려울 정도로 성리학과 거의 한국 사상가다 이거 보고 근데 경을 유지해라 이거 보고 그냥 이황이구나 이렇게 알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만큼 다 이런 거 다 이황도 긍정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 나는 부분 이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주자가 애매하게 설명하고 꽥 죽어버렸던 발이라는 특히 이의 발과 기의 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황은요. 그래서 이건 주자의 반대한 게 아니라 이황이 사실 오히려 그 주자의 사상을 보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시험에 출제 안 되죠. 주자가 말한 거랑 이황이 말한 거랑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근데 주자가 애매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황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전기와 후기에 좀 바뀌긴 합니다. 입장이. 자, 기는 당연히 형체가 있는 우리가 생각하면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게 기야. 알겠죠? 성리학에 따르면 이는 전기 뭐 이런 것처럼 원자력 이런 것처럼 눈에 안 보이지만 움직이게 하는 힘이고 자, 근데 기는 당연히 우리가 스스로 발하고 움직일 수 있다. 운동성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나무는 운동성이 있어서 쪼개지고요. 플라스틱도 구부러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전기가 구부러진다. 전기가 부러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렇죠? 애매하죠? 근데 자, 그래서 사상가들이 기는 당연히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발현될 수 있다. 운동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황은
전기, 원자력 같은 이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도 발하고 얘도 발한다. 서로 상호적으로 상호 같이 발한다 해서 이거를 이기호발, 상호 발현, 이랑 기랑 상호 발현한다. 그래서 엔드 개념이에요. 엔드 플러스. 자, 이게 특징입니다. 이게 조금 쇼크였죠. 아까 선생님이 비유했지만 전기는 구부러질 수 있다. 원자력은 부러질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말이 돼?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이유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맞아요. 선생님 봤을 때 이황이 사실 이거 운동성 있다고 얘기한 건 조금 내가 봤을 때 무리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결과만 우리는 외워두자.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모의평가에서 이제 뒤질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걸 달달 OX 달달 외우셔야 돼요. 하나하나 봅시다. 자, 형체, 눈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형체가 있냐 없냐? 전기는 형체가 없죠. 나무는 형체가 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생님 가죠. 자, 아까 이와 기 둘 다 발할 수 있죠. 운동 발현할 수 있다는 그냥 선생님 봤을 때 우리 약간 운동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둘 다 있기 때문에 이기호발설이죠 이게. 그러니까 둘 다 이걸 인정한다. 근데 선생님이 이거 왜 나눠서 얘기하냐면 평가원 시험 문제마다 요거를 쓴 단어가 요 단어 쓰는 경우도 있고 요 단어 다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냥 발현해서 그러니까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발현하고 작용했을 때 약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건 주자 내용인데요. 그냥 여기서도 이제 설명할게요. 자, 어떤 것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원리, 눈에 안 보이는 원리라는 건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까닭. 이제 이거를 이것도 둘 다 쓰입니다. 한자어의 번역어라서 그래요. 소이연이라고 하는 어떤 것의 그 약간 원인 이거 한자어를 이제 그렇다고 소이연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없잖아. 소이연, 소당연. 그래서 이제 우리 일상 용어로 그냥 원리, 까닭 이것도 둘 다 써요. 리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원리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의 원인이 될 수도 그러니까 까닭이 될 수가 없어요. 원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는 되죠. 스마트폰이 작동한다. 그 원리는 전기가 통했기 때문이다. 그게 까닭이다. 그래서 이거 OX 가리죠. 자, 그리고 주제성. 자, 주제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통제하고 한다. 자, 이거 우리 주자 때 했지만 이와 기의 관계에서 주제하는 건 더 상위에 있는 건 상위에 있는 거는 이예요. 눈에 안 보이는 도덕 원리. 기는 쫄따구예요.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네. 그래서 주제하는 건 컨트롤하는 건 이고 따라다니는 건 약간 쫄병만 따라다니는 건 바로 뭐다? 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귀찮다도 꼭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아마 모의평가 풀 때 되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 칠정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서 이제 두 번째 이거 갖고 이제 이왕 얘기하는데 자, 그냥 이왕은 이렇게 나눴다 보시면 분리했다. 이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 주요한 이것이 생겨나게 되는 주요 근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자, 우리 사단칠정론 가기 전에 이제 우리 주자가 마음 안에 성과 정 부분을 하자. 고유한 부분 성, 그다음 움직이는 부분 정. 자, 당연히 성리학인 이제 이황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과 정을 먼저 이것 좀 나눠서 볼게. 자, 성에 뭐 있었어? 본연지성과 천면지성, 그다음에 기질지성 있었죠? 이걸 분리해요. 야, 당연히 그냥 물과 소금물은 다르지. 그리고 그냥 물은 이 선생님이 화살표가 이게 리가 발했다는 뜻이야. 발했다는 뜻이야. 리가 발한 거고 순수한 물이니까 이거는 소금물은 소금에서 발현된 거야. 그러니까 소금물은 소금에서 발한 거야. 약간 기에서 발한 거야. 이렇게 주요한 근원을 분리해서 봅니다. 본연지성은 이지, 기질지성은 기가 발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 자, 이 성이 발해서 정이 됩니다. 성발리정이라고 얘기했었죠. 주저할 때. 자, 이것도 사단과 칠정도 도덕감정과 일반감정도 이것이 생겨나게 되는 주된 근원은 다르다라고 분리를 합니다. 약간 답정처럼 이렇게 분리해 이혼시켜요. 그래서 사단은 물론 이따가 선생님 보겠지만은 사단에도 기가 있습니다. 기가 들어옵니다. 칠정에도 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이 생겨나는 주요 근원은 바로 리의 발이다. 칠정은 기의 발이다. 이게 주.
메인을 여기서 이제 메인 근원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보자.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사단에는 측은소사형 12, 칠정에는 희노애락 애오욕, 희노애락 막 이제 이러면서 기뻐하고 분노하고 사랑, 쾌락, 약간 이런 것들. 자, 아까도 했죠. 주는 메인은 이거예요. 메인은 리발, 칠정은 기발.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이거 메인만 얘기했던 거고 서브가 이제 있어요. 서브. 자, 사단은 도덕 감정은 리가 발하고 선생님 맞죠? 모든 것을 선생님이 그 성리학의 기본 원칙이 뭐예요? 모든 것은 리와 기의 결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리만 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게 이제 주된 생겨남의 원인이고 이게 생겨난 다음에 쫄병 기가 따라다녀야 돼. 아이고 주인님 이러면서. 그래서 리팔 기 한자 쓰면 안 된다. 수지를 한자로 하면 이발 기수지라고 하는데 그냥 이가 너무 어려워 한자가. 리가 발하고 플러스 기가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칠정은 거꾸로야. 기가 발하고 근데 이 기가 발하고만 끝나면 안 돼. 알겠죠? 기가 발하고 끝나면 돼. 그리고 엔드 당연히 서브로 원리인 리가 컨트롤해야 돼. 주제 통제해야 돼. 오케이? 이해가죠? 그래서 기발이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특징을 보면 자, 아까 맹자 때부터 했지만 사단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순서네요. 자체는 순서네요. 사단 자체는 순서. 근데 이제 맹자가 그 이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이 사단이라는 감정 자체는 선한데 이게 운동성까지 발현돼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인간 마음 밖으로 딱 나와 발현이 돼서 그때 기에 가려지면 얘는 이제 근데 선도 되지만 악도 되거든요. 그래서 악으로 빠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선한데 문제는 안 되는데 얘가 바라다가 결과적으로 기 때문에 선생님 말이야 태양과 구름의 뷰죠. 태양이 떴는데 태양 자체는 선한데 태양이 떴는데 그게 하필 구름에 가려가지고 악으로 빠지는 가능성 자체는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서 잘 보시면 이걸 조금 구분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선하고 이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태양과 구름 비유가 가장 완벽합니다. 근데 이제 칠정은 아까 말했잖아. 이거는 좋을 때 착한 일 할 때도 쓰이지만 나쁜 일 할 때도 쓰일 수 있거든요. 가선가학인데 얘도 이황도 성선설이겠죠. 그러니까 선한 인간에서 나온 이런 칠정도 사실 본래는 선해요. 근데 얘는 왜 그러냐? 본래는 선한데 이게 아까도 말했잖아. 기발 이제 칠정은 기가 발한 거기 때문에 이 성리학에서 말하는 기질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으로 빠지게 되게 쉬운 감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선과 악이 혼재한다. 그러니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이게 플러스 돼 있다. 같이 들어가 있다. 알겠죠? 그리고 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래 선한 인간의 감정이니까 당연히 이 감정도 선한데 이게 이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으로 빠지는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이왕의 사단칠정론이고 이거를 잘 공부해 두면 절대 시험 문제에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칠정은 공통점이 뭐죠? 성이에요, 정이에요? 성이야, 정이야? 바로 정이다. 라는 게 바로 그래서 정이다. 성이 아니고 정이다라는 게 이왕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끝나요? 네,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성리학처럼 여기는 이제 새로운 내용이 하나 있어요. 성리학처럼 인간의 마음은 당연히 이와기가 이거는 그 이황이 말한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건 성리학부터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음의 중요성. 마음이 당연히 그리고 성과 정을 주재하는 역할을 하고 자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사단은 리가 발해서 기가 따르는 것이니 순서나 악이 당연히 맞죠? 자 선생님 맞죠? 근데 리가 발했어. 결과적으로 발했어. 근데 기에 가려지면 흘러서 악이 되는가? 사단도 악이 될 수 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칠정은 얘도 당연히 선한 인간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기가 바라긴 했지만 리가 우리 아주 착한 리가 선한 리가 컨트롤하는 거니까 선하지 않음이 없다. 부정이 부정 긍정이죠. 그러니까 선하다. 선해. 근데
한계가 있어. 기질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얘도 들어왔는데 리가 소멸되면 내가 통제해야 되는데 얘가 사라졌어. 그러면 악이 된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것과 이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이황의 주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만큼 사실 성리학 내용이 줄어서 뭐 얘네들은 사단칠정론만 얘기하면 되죠. 자, 이는 이제 우리 강릉 사람이죠. 이는 그냥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현실이 더 중요하다. 그 현실 성리학에서 성리학 사상에서 현실이 뭐 현실의 개체가 뭐겠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현실의 개체가 바로 그게 기겠죠.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진짜 현실적인 거. 이게 이제 바로 이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아. 얘는 그래서 당연히 바로 그냥 사단치적으로 갈게요. 당연히 주자가 얘기하는 거, 맹자가 얘기하는 거 다 긍정합니다. 공자가 얘기하는 거. 자, 근데 사단칠정론. 자, 아까 이황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죠. 분리해서 본다. 근데 아까 선생님 했죠. 여기에도 기가 있고 여기에도 리가 있죠. 선생님이 메인 메뉴만 얘기한 거예요. 얘네들은 서브 메뉴여가지고. 근데 이제 관계도가 달라요. 이황은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다. 그 안에 선함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이 동그라미로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 성부터 보면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현실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기술지 뭐 모든 인간은 다 소금물이다. 소금이 안 들어가 순도 100%의 물은 되게 너무 추상적이고 이상적이다. 현실의 인간을 놓고 봐야지.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기가 발한 기질지성을 메인으로 보고요. 이게 요것을 포함한다. 요 동그라미로 봅니다. 그래서 큰 동그라미가 이제 기질지성이고 이 안에 순수한 착한 부분을 이거를 본연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자,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제 성발리정 얘기하면서 자, 본체인 고유한 성이 움직여서 정을 낳고 이제 하는데 자, 둘 다 뭐다? 칠정도 기가 발한 거, 사단도 기가 발한 거. 즉 이거야. 모두 기가 발한 거. 그래서 칠정이 근데 더 큰 동그라미죠? 그러니까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 혹은 또 같은 말로는 겸한다. 겸한다라고 합니다. 잡아먹은다.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거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고 리가 발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칠정 속에 밖에 아니죠. 칠정 안에 선한 일부분을 일컫는 개념을 칠정이라고 합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그 그림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얘도 사단, 치근소양 12, 칠정, 희노애락 여기까지 똑같고 자, 그리고 기덕후예요. 얘는 이제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기덕후. 자, 사단, 칠정 공통점 다 기발이야. 둘 다 기발. 얘가 기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안에 있는 얘도 기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둘 다 기가 발하고 리가 컨트롤 통제한다.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황이랑 이랑 공통점. 둘 다 칠정은 기발 이승이라고 보지만 이게 차이점인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자, 이러면서 기의 그래서 기가 발하고 당연히 얘도 성리학자님이 이가 따라와야 된다. 얘기하고 자, 근데 얘도 성선설이거든요. 맹자 빠돌이라서. 근데 왜 악하냐? 얘도 이걸 이제 기로 설명해요. 이게 최근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아이고. 자, 맑은 기를 깨끗한 우리 주자 할 때도 얘기했잖아. 기질이 평평하냐 치우쳐져 있냐 혹은 맑고 탁하냐 이거에 따라서 인간의 차이, 인간들 간의 차이, 인간과 동물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맑은 기가 타서 발하게 되면 선으로 흘러가고 더럽고 탁한 기를 타게 되면은 악으로 흘러간다. 이렇게 이걸로 이제 악을 설명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사단은 여기 여기에 있는 선한 일부분을 이거라고 부르는 거죠. 사단. 그러니까 순선하고 얘도 선하다. 자, 근데 이제 칠정은 악이 될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 요 개념이 여기에 선이 여기에 선보다 더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범위가 더 큰 거. 그래서 자, 칠정의 선이 곧 사단의 선이겠죠. 왜냐면 칠정이 사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칠정의 선이 곧 이퀄 사단의 선이겠죠?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종류의 선이 아니고 같은 종류의 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칠정이 이미 사단을 잡아먹은 포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볼게요. 뭐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거는 기질입니다. 여기도 했지만 사람 이건 이제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사람마다 다 똑같이 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근데 누구의 그릇은 깨끗하고 누구의 누구는 더럽냐? 중요한 건 성리학에서 말하는 이 기질이 달라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거에 주목합니다. 기질을 맑게 하느냐 탁하게 하느냐 이거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수양론을 조금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그래서 자, 이걸 설명하려고 이제 나온 개념이 이제 이통기국이라는 개념인데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통기국의 한자어는 이거예요. 리는 전기는 형체가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나 통하죠. 막 뚫고 지나갈 수 있겠죠. 막 벽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여러분들 막 그러겠죠. 원자력도 막 콘크리트 뚫고 지나갈 수 있겠죠. 나무 뚫고 지나갈 수 있죠. 왜냐하면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리는 통해요. 근데 나무 플라스틱은 어디 벽에 집어던지면은 그 형체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죠. 부서지죠. 국한된다, 막힌다 이 뜻이죠. 자, 이와 기의 특성을 가지고 요거를 수양론을 설명하거든요. 이통기국 이거는 이통기국은 주자의 키워드, 이의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이와 기의 독립된 특성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관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리는 통하고 기는 하는 각자 너네 그러니까 여자가 뭐 그 여자가 여자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남자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냥 남자는 여자랑 상관없이 그냥 남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고, 여자는 남자의 상관없이 여자의 특성을 여자의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기의 독립된 특성이 뭐냐? 아까 막힌다, 기질, 이게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악의 원인이다. 이거를 그래서 뭐야? 바로 잡아야 돼, 올바르게. 그게 뭐야? 일단 주자가 얘기했던 거경궁리 얘기하고, 그 다음 이것을 통해서 순서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성을 실현해라. 근데 이거는 좀 내기가 진짜 애매한데, 어쨌든 공부는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한자가 다르거든요. 본성할 때 성선설할 때 성이 아니에요. 이게 그 신실하다 할 때 성이거든요. 신실할 성.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지만 지금 이는 이게 이제 내 마음의 참된 본바탕이라고 얘기하면서 경을 통해서 성을 실현해라라고 있는데, 이걸 이제 순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자세고 이게 이제 목표야. 그래서 한자어를 이걸 좀 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를 이렇게 내기가 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황 이인은 내용은 이건 끝인데 제시문을 진짜 잘 읽으셔야 돼요. 다 비슷하게 생겼고 다 똑같은 얘기하니까 애들 되게 헷갈려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단 칠정 관계 혹은 뭐 비유 이런 것들을 보시면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얘는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애, 얘는 이게 포함해서 보는 애, 이게 딱 보이니까 여기는 절대 제시문 어렵게 안 내니까 그러니까 낯선 거지 여기서 되게 막 힘들게 내진 않아요. 오히려 칸트 제시문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저시문이 더 어렵지. 이런 거를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래서 이와 기의 특징 공통 부분 잘 보시면 되고, 주자 내용이 연계된다. 그래서 주자가 이야기했던 리기 불상잡과 리기 불상리, 리와 기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기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리, 기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기는 리를 필요로 하고 리는 기를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 잘 보시고, 그래서 본연지성, 기술지성은 성으로 끝나죠. 당연히 성이고, 사단칠정은 정이다. 그리고 칠정은 기발 이승이다. 기가 발해서 리가 컨트롤한 거다.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과 성, 이것도 사실 선생님이 경과 성은 이제 그 이의할 때 얘기했지만 사실 이황도 얘기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사실 뭐 그 이의가 얘기했던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유교에서 계속 얘기하던 개념이에요. 근원, 사단칠정의 근원, 주를 놓고 보면은 뭐가 메인이냐, 뭐가 서브냐 이걸 놓고 보면은 근원을 달리 봐야 된다라고 해야 되고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잘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는 애들이 잘 공부해서 안 틀리는데, 오히려 이제 그 주자 성리학 가지고 얘네들 출제하면 애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주자 내용을 더 빡세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적으로 봐온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수능 완성 통해서 한번 보도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벽, 이제 진짜 여기만 넘어가면 이제 다 끝나거든. 예, 다 끝나는데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이제 정약용의 사상. 정약용이 좀 골 때리는데 정약용을 쉽게 공부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그 우리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중세 철학 공부합니다. 예, 그래서 자 격변기죠. 일단 그 들어가기 전에 성리학이 조선을 지배하다가 이때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제 엄청 우리가 컬처 쇼크도 받고 그 다음에 진짜 쇼크도 받죠. 공격당하는데 컬처 쇼크. 특히 이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죠. 서양의 뭐 제도, 물건, 무기 이런 것도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이때 같이 들어온 게 또 뭐 있어요? 새로운 신박한 종교가 있어. 기독교, 카톨릭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지식인들이 그 당시에 유교의 회의감을 느끼고 기독교에 이제 좀 빠져드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각종 또 그런 뭐 박해들이 있었잖아, 그치? 병인 박해 뭐 이런 거 천주교인들을 박해한 거잖아, 흥선대원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이때 등장한 신지식인 중에 한 명이 이제 정약용이라는 사람인데 정약용을 쉽게 이해하는 키워드는요. 정약용이 이게 중요해요. 이황 이희까지는 성리학 잘 빠돌이 하다가 이제 정약용부터는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또 근데 성리학이랑 공통된 부분도 있어. 아, 이게 진짜 빡치거든요. 자, 근데 성리학 비판 부분이 제일 조금 그 이해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가족이에요. 정약용은 실제로 그 기독교 조금 이제 이런 천주교 조금 받아들였죠. 그래서 형 정약정 같은 경우 이제 유배도 당하고 얘네 이제 정씨 집안 일가가 천주교를 믿었다 혹은 뭐 성경을 읽었다라는 죄로 이제 그 당시에 귀향을 가기도 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하나하나 좀 기독교랑 연관 지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는데 기독교 까먹었지?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조금 그냥 포인트만 잡아줄게. 자, 기독교에서 자 이거야 이때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여기서 빨리 보면 자 일단 이 기독교 뭐야? 인격신 인격신 개념 있다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정약용은 천으로 표현해요. 하늘. 아주 되게 신박한 상제 천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정약 기독교 포인트거든.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자유의지를 줬다. 그래서 인간은 지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거 정약용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온 것 같고 여기도 없다. 여기도 하나가 그 다음에 이것도 사실 선생님도 너네 이제 정약은 미리 공부해야겠지만 그 경영이 말하는 기호 있잖아. 영지 기호랑 그 형구 기호. 선생님 이걸 약간 자연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법 보면 인간이랑 동물이 같이 따르는 게 있고 인간만 따를 수 있는 게 있잖아. 그치? 이거를 선생님은 아퀴나스 약간 기독교의 그 자연법 사상을 선생님은 그 정약용은 그 영지기호랑 이제 그걸로 이제 형구의 기호로 이제 분류해서 설명했다. 이게 내용이 똑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정약용이 이번 6월 모의 평가에 나왔지만 이런 선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싫어하는 이제 그러한 성향이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욕구, 성향의 경향성, 욕구에 있다고 봤거든요. 기독교도 이거 정약용도 그대로 받아들이죠. 욕구에 대해서 그래서 되게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조금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조금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자, 일단 빨리 필기하시고 등등 배경 천주교의 조선 전파. 천주교가 기독교죠.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을 옛날 우리 조선 시대에는 이제 천주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성리학 비판 좀 이따 보고 그래서 뭐가 비슷했냐? 일단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격식 개념을 유교에서 쓰던 그 천 개념을 응용해 가지고 천으로 표현합니다. 이걸 이제 뭐 천주 상제 이런 개념을 인격신 개념으로 이해할게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자유의지 그리고 자연법 사상 기독교의 자연법 사상 이걸 이제 따라가 선을 좋아하고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싫어하는 거 악을 피하는 이런 자연적 인간의 욕구 안에 있다 이런 걸로 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편해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끝낼게요. 자 일단 성리학의 세계관을 비판합니다. 이제 자 우리 성리학
주자 이황이 뭐라고 얘기했죠? 성은 천리. 선생님이 얘기했죠. 천리가 있고 이게 뿅뿅뿅 해가지고 인간에게 이게 그 하나의 이가 개별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가 막 여러 개가 생겨나는 게 아니고 A라고 하는 이가 A 그대로 사람과 사물한 만물한테 들어와서 성을 만물의 본성을 형성한다 했죠. 성은 천리에 생겨난다. 이게 바로 세계관이죠. 근데 일단은 정약용도 약간 그 이처럼 약간 얘 조금 기술자였잖아. 약간 기술자처럼 약간 그래 약간 뭐 약간 현실주의적 측면이 강했잖아. 막 눈에 안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막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약간 막 그래서 막 거중기도 만들고 막 그 잡다한 약간 엄청 약간 그 실학책도 쓰고 있잖아. 약간 실학적 관점이잖아. 정약용이. 그래서 얘도 눈에 안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거 떨고도 했던 성리학, 특히 이치라는 개념, 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성은 한 천리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반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눈에 안 보이는 추상적인 이치라는 게 리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본성, 성은요 하늘 상제, 그러니까 기독교의 약간 인격심 같은 이런 개념이야. 이런 하늘 상제가 준 거다. 이렇게 부여해 준 거다. 근데 뭘 줬냐? 바로 선생님이 말한 기독교의 자연법 이야기. 선을 추구하고 악을 싫어하는,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자연스러운 그런 욕구, 기호는 쉽게 말해서 이제 그 약간 호불호 할 때 그 호자죠. 좋아하는 이런 여기 지금 여기 164번 있지만 그 호불호에 내가 봤을 때 호불호의 호불호를 성으로 부여했다. 일단 하늘이 선생님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겠지만 하늘 상제가 준 게 인간한테 부여해진 게 첫 번째 이 선 좋아 악 싫어 이 기호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기호예요. 모든 인간은 다 이렇게 해요. 이게 1번 천이 부여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약용도 성악설이 아니라 성선설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거를 좋아하는 걸 갖고 태어났다. 이해가죠? 이거를 부여했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부르냐? 성은 이치가 아니라 성은 그냥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의 그런 호불호다 해서 성기호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좀만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볼게요.